2023년 말 잠깐의 집값 반등, 데드캣 바운스일까요?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뉴스 보도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던데 지금 부동산 매물을 사는 게 올바른 선택일까요? 누군가는 지금 시기에 금매는 잡아도 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이 오지 않는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실 건가요? 또 지나고 나서 그때 살 걸 제발 이러지 맙시다. 2015년, 16년도에도 집을 산다고 할 때 현재 상황이랑 비슷했습니다. 그때 부동산 투자를 하고 2020년도까지 버티신 분들은 큰 시세 차익을 얻으셨습니다. 전 그러질 못했죠. 결단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뉴스에 또 폭락이 온다는 소리를 전 확실하게 믿었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이 2015년도와 상황이 똑같아서 반등이 올 것인가 라고 하면 이도저도 아닌 좀 애매한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렵습니다. 리스크를 감안하고 내 종잣돈을 넣어야 하니까요. 이번 영상은 그래도 저처럼 이번엔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거나 당장 금매가 나와 갈아타기를 생각했는데 내 집이 팔리지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금매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도움될 만한 전세 끼고 매매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뭐야 갭 투자하란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전세 끼고 매매, 갭 투자 같은 말일까요? 이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의미가 좀 달라진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상승장,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사면 갭 투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7, 80%가 되니 전세가가 투자 시 기준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요즘처럼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50%대고 대출이 7, 80%가 나와서 대출이 투자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전세를 이용한 매매는 갭 투자와는 좀 다른 의미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전세 끼고 산다고 하면 그냥 갭 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는 우리는 용어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전세 끼고 매매를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세입자가 맞춰진 매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전세입자를 우리가 맞추면서 잔금을 치르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로 전세 끼고 매매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전세입자가 맞춰진 매물을 구입하는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원하는 지역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시면 새안고 또는 새낀 매물이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집의 매매가가 5억인데 3억의 임차인이 맞춰져 있는 경우라면 구매자는 집주인에게 차익 2억 원을 주고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3억 전세금은 임차인이 나갈 때 구매자가 지급하게 되는 거죠. 이때 주의할 사항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시세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한 집의 실제 시세가 이렇게 된다고 하죠. 당장 필요한 투자 금액만 보면 당연히 2억 원만 투자하게 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게 좋죠. 만약 전세입자가 퇴거를 2달 뒤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3억 원의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 전세입자가 2.5억에 맞춰지니 내 돈 5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2억이 아니라 2.5억을 투자한 게 됩니다. 추가금이 1억이 된다면 어떤가요? 전세입자 보증금 반환 때문에 어렵게 구매한 집을 다시 매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다음 경우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할 때 계획이 시세보다 낮게 거주하는 임차인이 2개월 뒤 종료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새로 임차인을 맞추어서 대출 한 5천만 원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5천만 원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확약사항으로 무조건 2달 뒤에 나간다라는 사항을 기입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법정에 가면 확약을 했더라도 독소조항이라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임차인에게 나간다는 걸 확실하게 주지시켜 두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어쩌다 보니 문제가 되면 다 소송만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집주인 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임차인을 맞춰서 집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입할 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잔금으로 활용해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이 7, 80% 정도 나오지만 대출이 힘든 경우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때는 구매자가 임차인을 구하고 전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자료화면과 같이 전세금 3억 원과 차입금 2억 원을 합친 5억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입자를 직접 맞추는 경우 잔금일자, 즉 전세입자 입주일을 늦추는 게 좋습니다. 보통 3, 4달 정도 잡으셔야 원하는 금액의 전세입자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3, 4달 사이에 집값이 올라 집주인 마음 바뀌는 게 걱정이시라면 약간이라도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 파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세입자를 맞추어 사이에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진행한 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약사항을 추가로 기입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특약사항으로 전세입자를 맞춰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둘째로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 집주인은 적극 지원한다는 특약을 넣어서 세입자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전세나 매매 광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 보여주는 게 은근히 귀찮습니다. 시간도 맞춰야 하고 어디 나가기도 힘드니 집주인이 잘 도와줄 수 있게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맞출 때 주의할 점으로 주변에 대단지 입주장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합니다. 전세는 실수요가 바로 적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변에 매물이 많아지면 무조건 가격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지 입주장이 근처에 있으면 신축인데 게다가 전세가가 내 집보다 더 낮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나는 더 낮춰서 전세를 맞춰야 합니다. 그럼 내 투자금이 원래 생각하던 2억 원에서 2.5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2, 3년 전에 공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꼭 프롭테크 사이트인 아실, 리치고, 부동산 지인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내가 구입하려는 지역은 사전에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30만 이하의 지방 소도시의 경우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되면 내 지역만 아니라 옆 도시의 전세가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내 도시뿐 아니라 인근 도시의 공급량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몇몇 특수 지역에 따라 추가로 확인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 시기에 따라 전세가 빠지고 안 빠지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명 학군지의 경우 방학 시즌에 전세가 좀 많이 빠지고 학기 중에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1만 세대가 넘는 초대형 단지의 경우 2년 단위로 전세 매물이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입주장이 2년마다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집 주변에 대형 단지가 있으면 입주일을 확인하시고 2년마다 입주일 기준으로 두세 달 정도는 전세 매물이 몰릴 수가 있으니 시기를 좀 잘 따져보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세 끼고 매매하는 방법과 투자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결국 내가 투자하려는 집의 시세와 공급량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투자를 한다면 추후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추후 상승이 가능한 아파트 고르는 법에 대해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분명 요즘과 같은 시기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다고 결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올해 추가 구입을 하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취등록세 중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죠. 확신은 하지만 두렵긴 합니다. 분명히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투자할 때와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파트라고 묻지마식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나마 그 시절에 비해 부동산 시세를 분석하는 프롭테크 사이트는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 활용해야만 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구입하려는 집을 직접 체크하셔야 합니다. 뉴스나 부동산 전문가 말만 믿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보는 지역, 살고 싶은 지역은 내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미리 선점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그 지역이 상승한다고 하고 사람이 모이면 우리는 비싸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팔 때 사고 살 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의 중요한 점은 전세를 끼든 대출을 받더라도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경매를 활용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물론 금매를 더 낮춰서 싸게 사는 기술이 있으시다면 그냥 매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는 방법으로 경매가 유일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돈 안 들고 해보는 경매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집 사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오늘따라 소개하고 싶은 영상이 참 많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도움되는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눌러주세요. 제 채널이 작아서 구독해두지 않으시면 영상이 뜨질 않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손가락 한 번이면 부동산 꿀팁과 경매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이 계속 찾아갈 테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 경매를 알려주는 리얼부동산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